자, 여러분, 이 단원이 얘를 연결해 보겠대요. 그리고 이 저항에서 발생하는 소비 전력을 측정하겠대요. 근데 저는 의미를 정확히 모르면 지금 정확히 이 단원이 뭘 하는지를 몰라요. 우리는 얘를 구하기 위해서 알아야 될 것 두 가지를 보고 가겠습니다. 먼저 전기에 대한 얘기인데, 여러분들은 거기에 전압, 전류, 전기장 이렇게 써 있을 겁니다. 그죠? 그러면 왜 우리는 전압과 전류와 전기 저항을 배워야 되는지, 이들의 관계를 밝힌 게 바로 ohm의 법칙이에요. ohm의 법칙, 여러분. 결론을 내고 들어갈게요. 자, ohm이라는 사람은 전압이라는 것은 전류의 저항을 곱한 값에 비례하더라, 이것이더라라는 얘기를 했고요. 이거에 대한 내용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건, 일단 전압은 어느 한 지점과 어느 한 지점의 전이차라고만 배웠죠. 그죠? 자, 여러분, 거기에 있는 내용들을 보면 전류를 흐르게 하는 원인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그리고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건 전기적 위치 에너지의 차이라고 배웠고요. 전위 차라고 배웠고, 이 말이 전류를 흐르게 하는 원인 했는데, 지금부터 보는 건 이겁니다. 얘들이 단위가 뭐냐는 거죠. 단위가, 우리는 전압을 V라 부르고 단위도 V라 쓰면서 볼트죠. 1쿨룽이 할 수 있는 에너지라고 적었는데, 자, 이 전압을 회로도에 넣어봅시다. 잘 보세요. 이게 전원장치인 알죠? 긴 곳이 무슨 극이에요? 짧은 곳이 마이너스예요. 이렇게 씁니다. 일단 됐죠? 여기까지? 자, 그렇다면요, 회로를 그린다는 건 이렇게 그리는 거거든요. 회로를. 그리고 여기다 삐죽이 저항을 써볼게요. 이 도선의 저항이 몇 개인가요? 지금 두 개입니다. 보여요? 저항이 두 개입니다. 조건이 하나 있어요. 이 도선 내에도 저항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에너지의 전환과 에너지의 방향성을 배우고 온 사람들이에요. 무슨 얘기죠? 똘똘하다는 겁니다. 지식이 거의 끝에 찼어요. 지금 어깨 놀라갖고. 에너지는 어떻게 움직였어요? 이러한 둥근 점에서 가로로 변해가는 게 에너지 방향이에요. 그 가로 합친 거랑 처음에 둥근 거랑은 똑같다는 거죠. 에너지는 보존되는데 끊임없이 작은 에너지로 나뉠 수밖에 없는 거다. 그걸 우리는 무질서도가 뭐 하는 방향? 증가하는 방향이다. 이게 에너지의 방향성이었어요. 그러면 그렇게 간 애들은 다시 뭉칠 수 있나? 못 뭉친다는 거죠. 그럼 걔들이 이렇게 흩어지는 방향을 보니까 다 저온의 방향이더라, 이런 말로 우리가 배워왔다는 거죠. 똘똘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그러면요, 이런 간단한 설명을 할 때는 뭐든지 여지를 주면 안 돼요. 그래서 이 도선에 걸리는 저항은 무시한다가 기본 조건이에요. 도선에는 저항이 없다. 착한 사람은 착한 거예요. 물어뜯지 말라 이거죠. 얘는 착한 애야. 어쩐 얘기 도상방뇨 하는, 이러지 말라는 거지. 얘는 무조건 착한 애예요. 다 뜻이 있어서 도상방뇨를 했겠죠. 그렇게 보자고요, 이론이. 내부 저항 없어. 그럼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잘 봅니다. 플러스라는 건 전위가 높은 거잖아요. 얘가 어떤 전압이 있다면요, 선생님이 그리는 노란 선 있죠? 여기 전압이 다 똑같은 거예요. 전압. 자, 제가 여기다가 이걸 쓸게요. 이렇게. 그럼 저 노란색 선은 모두 18V인 겁니다. 근데 그 지점 중에 저항이 들어가기 직전 지점 여기를 잡을게요. 몇 볼트라고? 이렇게.
그렇다면 얘가 저항을 어떻게 지나든 마지막 선 있죠. 요거 빨간 선, 여긴 다 얼마다? 0V인 겁니다. 무조건 알아주세요. 저항을 지났으니까요, 이미 에너지를 다 소모했다고 보시면 돼요. 쿨롱당 에너지를. 전류가 0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 전류가 갖고 있는 전기적 위치 에너지 차가 0이라고. 그래서 요 지점에서 찍어주면 이거 몇 볼트라고요? 0V인 거죠. 그럼 이 저항을 통해서 전압이 떨어진 거잖아요. 맞아요? 제가 여기다가 이렇게 쓸게요, 여러분. 이게 저항의 단위거든요. 이따 할 거예요. 전압을 설명하기 위해서 미리 저항을 데리고 왔습니다. 총 9옴이에요, 여러분. 얘가 떨어지는데 9층 건물을 통과하는 거라고요. 그럼 1층 1옴당 몇 볼트씩 전압이 낮아진 거예요? 2볼트씩 떨어진 거죠. 그럼 여러분, 여기 몇 볼트? 12V. 그렇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12볼트입니다, 얘가. 이해 갔어요? 여기에 본전압은 12볼트라, 잘 보세요. 3옴은 양단 18과 12 사이 몇 볼트예요? 6볼트라고 너희들이 배운 거고요. 중학교 때. 6옴은 12와 0 몇 볼트예요? 12볼트라고 배운 겁니다. 아셨어요? 전압이 뭔지 알겠어요? 전압은 에너지를 쓴 거예요. 그래서 직렬 저항 같은 경우는요, 저항선이 많으면 많을수록 맨 오른쪽은 0이기 때문에 저항이 많으면 걸리는 전압이 작아져요. 이해 갔습니까? 걸리는 전압이 작아진다고 뭔 소리야? 잘 봐. 크리스마스 추리. 뭐 바로 며칠 전에 크리스마스가 지났죠? 네, 맞아요. 엊그저께 지났잖아요. 도선에 전구가 달린 걸 볼 수 있어요. 25개짜리 전구가 있고 50개짜리 전구가 있다면 전구 하나의 전압은 누가 더 크다? 25개짜리가 전압이 크다고요. 이해 갑니까? 어차피 처음은 집의 전압 220일 거고 마지막 전구 옆에는 몇 볼트다? 0일 거니까. 뭔 말인지 이해 갔어? 직렬이에요, 저런 게. 뭐 회로상에서 여러분들 배우겠지만 전압이라는 게 저런 거다. 이해 갔니? 두 번째, 전류는 뭐냐? 이건 말 그대로 인간들이 만들어낸 규칙인데 전하의 흐름이야. 전하가 물줄기랑 똑같은 거야. 우리 전위가 플러스가 높았어, 마이너스가 높았어? 플러스가 높았다고 배웠잖아. 그럼 전하의 흐름은 플러스 극에서 어디야? 이게 될 거야. 근데 과학자들이 나중에 경입자라는 걸 발견하고 전자라는 걸 발견하고 나니까 실질적인 건 누가 움직이는 거라는 걸 알았어. 전자가 움직이는 걸 알았잖아. 얘들아, 전하의 흐름이 이렇다면 전자 한 개의 흐름, 전자 흐름은 무슨 극에서 무슨 극이야? 마이너스 극에서 플러스 극이라는 것도 알아두라고. 실질적인 전하 흐름은 얘 때문에 생긴 거야, 사실은. 근데 인간이 만들어 놓은 규칙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플러스를 전위가 높다라고 보는 거지. 자, 얘의 단위는 뭐라고? 암페어. 얘의 뜻은 1초에 몇 쿨롱 흐르냐. 그러면 1암페어라는 뜻은 뭘까? 1쿨롱 퍼 세크다. 1초에 1쿨롱의 전하가 지나간다. 근데 그게 누구 때문에 생긴 거라고? 전자. 니네 전자 한 개가 얼마냐면 마이너스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 쿨롱이야. 자, 얘 몇 개가 지나가면 1쿨롱일까? 라는 거야. 계산하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이게 한 개야. 그러면 이게 되려면 여기다가 뭘 곱하면 이거잖아. 그럼 똑같이 곱하면 되니까. 요게 그냥 상식적으로 알고 계세요. 이만큼이에요. 그냥 툭 듣고 흘려. 우리나라가 왜 남북으로 분단됐어? 6.25 때문에. 어떤 전쟁 때문에? 6.25 때문에 우리가 분단됐어. 됐지?
이렇게 외우고 끝나. 이해갔지? 이만한 개수가 흐르면 이게 1쿨롱의 전화가 될 수 있다는 거야. 크기야, 크기. 알았어? 우리는 크기 갖고 따지는 거야. 앞에 마이너스는 부호잖아. 크기. 1쿨롱의 전화가 흐를 때는 이만큼의 전자가 지나면 된다. 전류는 항상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흐른다. 전류는 특히나 도선에 영향을 받거든. 얘들아, 도선이 만약에 이렇게 나뉘면 이거야. 잘 봐봐. 요 빨간색의 전류가 흐르는데 노란색과 파란색으로 나뉘었다는 건 노랗고 파란 선의 전류를 합치면 누구랑 같다? 빨간색과 같다는 얘기야. 이렇게 이해가니? 도선은 물줄기랑 같다고 생각하면 되고, 이렇게 도선이 나뉘었는데 각각의 저항이 붙었다, 이런 걸 병렬이라고 그래. 얘들아, 뒤에서 배울 거야. 아니? 근데 이런 도선의 움직임을, 똑같은 움직임을 이렇게도 쓴다는 거야. 이게 눈속임이거든. 이렇게도 이거랑 똑같은 얘기야. 지금 나뉜 거 이해하니? 이렇게 잘라도 아, 저렇게 나뉜 거구나 라고 보면 돼. 요 분기점을 잘 보라고. 요 분기점을 이렇게 쓴 건 알아보는데 이거 쓴 거 못 알아보면 큰일 난다고. 알았니? 요런 거. 그러니까 무슨 얘기일까? 노랗고 파란에 합치면 빨간색이야. 반대로 만약에 전류가 이렇게 흐르잖아, 이쪽으로. 그럼 노란 건 파랗고 빨간 거 합친 게 노란 거야. 이해 갔냐? 무슨 말인지? 오케이. 방향을 잘 보면 돼. 자, 진짜 중요한 게 누구? 얘들아, 전압은 V, 전류는 I, 정확 뭐라고 표현해? R. 프랑스어로 되네. 레지스탕스란 말 들어봤냐? 레지스탕스? 그게 어떤 사람들이야? 아, 그 혁명군이지. 저항자. 정규군이 아니라 막 곳곳에 숨어서 분란 일으키고 도망가는 애들. 저항하다잖아, 저게. 어? R이 방해하는 거예요. 누구를 방해할까? 전하의 흐름을 방해한다고 얘기는 해. 실질적으로 누가 이동하는 거야? 전자가 이동하는 거지. 걔를 방해하는 게 바로 저항이야. 알았냐? 그러면 저항이라는 거 애들은 전류의 흐름을 방해한다고 정의를 하지만, 전하, 자, 이게 전자의 이동을 막는 거잖아. 이제 내 말을 잘 들어보라고. 니들이 모자를 딱 쓰고 달려! 달리고 있어. 달리고 있어. 장애물 달리기를 하는 거야, 니들이. 앞에 관이 있는데, 자, 면적은 똑같아. 근데 하나는 길이가 이렇고, 하나는 길이가 이래. 너네 위아래 어디 통과할래? 당연한 거야. 아래를 통과하는 게 빠르니까. 다시 말하면 얘 입장에서는 이 길이가 긴 게 불편한 거야. 맞지? 그래서 잘 봐. 얘를 이렇게 보자는 거지. 얘를 이렇게 보자는 거고. 그러면 전자가 움직이는 저항이 큰 건 길이가 긴 거라는 거지. 그래서 저항은 도선의 길이에 뭐한다? 비례한다. 근데 이렇게 알고 끝난다니까, 애들이. 이게 뭔 뜻이냐는 거야. 잘 들어. 니네 이게 직렬이라는 회로를 한다. 알았니? 삐죽이 저항을 나란히 놨지. 그러면 얘는 길이가 길어지는 효과라는 거야, 얘들아. 길이가 길어지는 거라고. 저기 저항을 계속 갖다 박잖아? 길이가 계속 길어지는 거야. 그러면 비례하니까 저건 더하라는 거야, 합성저항이. 무슨 말이냐? 이렇게 회로도가 저항이 계속 있다면, 얘들아, 여기가 플러스고 마이너스면 여기 어쩐지 몇 볼트냐, 무조건. 그래, 0볼트란 말이야. 여기는 최고 전압이고, 그럼 저항이 많아지면 부분 전압이 작아질 수밖에 없는 거야.
이해 가냐? 부분 전압이 작아진다는 거. 전류는 일정한데 무슨 말인지 알아? 지금 도선은 일정하잖아 지금. 그럼 전류량은 변하지 않는다. 전류량은 변하지 않아. 근데 각 하나에 걸리는 전압이 작아지겠지. 전류가 일정한데 전압이 줄면 저항도 어때? 작아지는 거라니까. 각 하나에 걸리는 저항들이. 다시 말해서 저항이 크면 전압이 커지는 거고 저항이 작으면 전압이 작아지는 건데 그것들이 모든 합은 얘랑 같아요. 그러니까 얘하고 얘 사이에 저항선이 많아진다는 건 각 저항이 갖는 전압이 줄어든다는 얘기밖에 안 돼. 나눠 먹는다는 거지. 알았냐? 그렇게 되면 얘들은 전류가 일정한데 여기에 걸리는 전압의 합은 얘로 똑같다라고 친다면, 알았어? 이들의 합성 저항은 교환값밖에 안 된다는 거야. 합성 저항은 이렇게 구할 수밖에 없어. 길이가 뭐하는 효과? 늘어나는 효과로 볼 수 있다. 무슨 효과라고 이게? 직렬효과야. 직렬. 일직선사로 쭉 배열한다. 직렬. 알겠어요? 어쨌든 직렬이든 뭐든 간에 처음은 가장 큰 전압, 마지막은 무슨 전압? 0V. 이것만 기억하면 돼. 알겠어요? 두 번째 봐봐요. 활성적이지 얘가. 두 팔을 확 들고 엄청 뛰고 있어요. 근데 하나는 요렇고요. 하나는 이렇습니다. 무슨 얘기냐? 길이가 일정해요. 근데 뭐가 달라요? 단면적이 다르다. 어디 통과하래 니들? 밑에 거 통과하죠. 왜? 위에가 저항이 클 거니까. 다시 말하면 전자가 지나가는 저항은 도선 단면적 이렇게 된다. 도선의 단면적분의 1. 단면적이 크면 저항이 준다. 자, 그럼 이건 또 어떻게 적용할 거냐? 여러분 잘 봐. 여기 도선이 있고 여기 도선이 있어. 저항은 이 하나밖에 없어. 저항은. 그러면 여기가 플러스고 마이너스라면 여기 몇 볼트라고? 무조건 0이라고. 이해 갔냐? 그런데 이 한 구역을 요렇게 적으면 이해 갔냐? 요 저항밖에 없잖아. 그런데 여기다가 파란 회로를 그려볼게. 파란 회로. 이러면 단면적이 넓어지는 효과라고. 이게 여기서 여기 통과하는데 전자가 지나가는 길이 넓어졌잖아. 길이 두 갈래가 생겼으니까. 여기에 하나가 더 있어. 단면적이 계속 넓어지는 거야. 봐봐. 하나는 요랬는데 요게 원래 모습이었는데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되는 거지. 이렇게. 단면적이 넓어지는 효과라고. 그럼 저항이 어떻게 되겠냐? 준다니까. 이해가니? 그래서 공식상으로 얘들의 합성 저항은 분의 1로 따져. 이렇게. R1분의 1, R2분의 1, R3분의 1. 난 공식은 여기서 끝낼 거야. 이거 공식은. 이따가 직렬병렬은 다른 방법으로 너희한테 해석을 해줄 거라고. 바로 이것 때문에 그렇다 이거. 이 말 때문에 요게 이렇게 바뀐 거다. 여기가 R1이고 R2고 R3일 때. 자, 문제는 이런 합성저항 말이야. 이렇게 해서 구했지. 합성저항은 세 저항이잖아. 세 개의 저항 중에 가장 작은 저항보다 작아. 무슨 말이냐면 너네가 이거 저항을 구해보면 아는데 만약에 두 개만 구해볼게. 6옴짜리가 있고 3옴짜리가 있으면 둘은 합성 저항하면 누구보다는 작은 저항이 나온다? 3옴보다 작은 저항 나온다는 거야. 10옴이 있고 1옴이 있어. 합성 저항은 1옴보다 작다는 거라고. 뭔 말인지 알겠어? 해보면 그런 값이 나와. 여러분들이 분의 1을 해보면. 알았어요? 원리가 이렇다. 근데 너희들 책이 없는 게 얘야. 얘들아.
자, 단면적 똑같아요. 길이 같아요. 그런데 안에 들어가 보니까 뭐가 있어 이 안에? 못이 있는 거야. 살벌하죠? 이걸 비저항이라고 그러고요. 재질에 따라 이게 다른 거예요. 재질에 따라. 그래서 저항은 비저항이라는 게 저항이 아니라는 뜻이 아니에요. 비교할 비자거든요. 고유 저항을 말해요. 물질마다 고유한 저항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고유 저항이 작잖아요. 전기 전도도가 높아요. 알았어요? 고유 저항이 작으면 전기 전도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얘를 보통 L이라고 그러고요. 니네 왜 A라고 썼는데 얘는 S 단면적이니까 얘는 로우라고 해요. 로우. 그래서 결론은 저항이라는 값은 로우 S분의 L이에요. 이런 식으로. 알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씁니다. 그리고 이 원리 때문에 직렬은 길이에 비례하는 값으로 해서 뭐라고 잡는다고? 더하고 병렬은 넓이 부분으로 해서 분의 1을 취해서 구합니다. 아시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결론을 내려봅시다. V는 IR이라 IR을 얘기하는데 우리는 이런 걸 볼 수 있네요. 가로축을 전류로 놔요. 전류. 세로축을 전압으로 놨더니 자, 특정한 저항에서 이런 원리가 나오더라고요. 이런 말이죠. 특정한 저항에서 전류를 세게 하면 전압도 같이 높아지더라. 이게 오메 법칙이거든요. V는 IR에서 여러분 I를 키우니까 V도 커졌다. 비례관계니까 맞죠? 그럼 이 기울기가 뭐냐고. 가로축 변화량 분의 세로축 변화. 이해 갔어요? 이게 바로 저항입니다. 단위는 옴이라고 읽어요. 옴. 옴의 법칙. 옴. 알았어? 이게 저항이라고. R. 그러니까 I분의 V는 뭐라고요? R이니까 V는 IR이 되었던 거죠. 이해 갔습니까? 여기까지? 자, 여러분들은 지금 전기 저항까지 본 거고 옴의 법칙까지 본 겁니다. 됐죠? 이 옴의 법칙 VI 그래프는 좀 이따 응용해 보기로 하고, 자, 두 번째가 소비 전력인데 여러분, 이 소비 전력은 정말 학교에서 시험을 보니까 외운 거고 정작 뜻은 아무도 몰라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소비 전력은 일률에서 나온 효과예요. 일률. 일률이라는 게 뭡니까? 시간당 얼만큼 일을 했느냐. 야, 일률로 따지면 사람의 삽이 일률이 크겠냐, 불도저 포크레인이 더 일률이 크겠냐. 포크레인이 당연히 크지. 초당 보내는 값을 봐봐. 사람 삽질. 포크레인 앞에서 삽질하네. 좋은 말일까요? 나쁜 말일까요? 들어봐요. 네가 막 하고 있는데 포크레인 앞에서 삽질하고 있네. 뭐라고 들려요? 기분이? 그렇지. 약간 비꼬는. 그렇잖아요. 포크레인 한번 푹 파는데 사람은 그거 한 8시간 동안 파요. 그게 나오거든요. 삽질을 해보면. 인류는 누가 좋다는 거예요? 포크레인이 훨씬 좋다는 거죠. 초당 얼만큼 일을 할 수 있느냐. 그래서 사람들이요, 집안 옥내 배선에서 전기를 쓰면서 소비 전력을 구할 수밖에 없었던 건, 이 소비 전력을 구하면 이 가전제품이나 전기 저항값이 전기세가 많이 나가는지 적게 나가는지를 알 수 있는 거야. 생각해봐. 초당 에너지를 많이 쓰면 전기세 많이 내야 돼, 적게 내야 돼? 많이 내야지 당연히. 초당에 전기를 많이 쏜 거잖아, 그게. 그치? 그래서 너네들 거기 두 번째 소비 전력이야. 전력. 우리가 소비한 전기의 힘, 이건 실제로 봐라, 시간당 전압, 전류,
이렇게 한 값이야 실제로. 저 공식 어떻게 나온 건데요? 단위를 써놔봐. 일단 이 위에 이 값이 뭐냐면 이게 전기 에너지거든. 굳이 해석한다면 이거 시간이고, 그러면 전기 에너지 값을 써볼까? 이런 거거든. 전압이 뭐였어? 단위가 볼트였고, 전류는 암페어였고, 시간은 세크였다. 이러면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 근데 아까 내가 뭐라고 그랬어? 볼트는 뭐랑 같다고? 줄 퍼 쿨룸과 같다 했지. 암페어는 쿨룸 퍼 세크랑 같고, 그 다음에 이거 세크 곱해봐. 뭐 나오니? 줄이 나오잖아. 저렇게 전기 에너지는 저렇게 보는 거라고. 알았니? 그러면 밑에는 뭐냐? 단위가 세크잖아. 그럼 결국 얘는 단위가 이게 뜬다고. 줄 퍼 세크. 알았어?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읽느냐면 와트라고 읽는 거야. 이해 갔니? 그 사람들이 야 굳이 그럼 이거 쓸 필요냐, 이거 지워지는데? 그래가지고 봐라. 전압에 전류를 곱한 값이 이렇게 쓰자. 그래서 이 소비 전력의 단위는 와트가 되는 거야. 이 단위가 뭐가 된다고? 와트. 와트는 무슨 뜻이라고? 1초당 전기를 얼만큼 썼느냐. 그래서 뭐라고 외워? VIP. VIP. 이렇게 외우라고. 알았어? 거기에 있는 공식들 있지. 응용 공식. V 대신에 IR을 넣고 뭐 이런 거 있잖아. I 대신에 R분의 V를 이거 다 필요 없어. 구하면 돼. 그냥 니들이. 눈으로 구하면 된다고. 원래 응용 공식을 하면 복잡한 문제를 간단하게 풀리게 하는 도움을 주는 애들이잖아. 전혀 도움이 안 돼. 니네가 그거 외울 필요가 없다고. 회로상에서 구해보면 알아, 너네가. 알았어? 이게 왼쪽 페이지 132쪽에 있는 전부의 내용이다. 알겠냐? 밑에 있는 응용 공식은 보지 마라. 선생님 그래프를 보고 그림을 봐라. 자, 그러면 말이야. 내가 회로를 이제부터 오른쪽 페이지로 넘어가면 저항에 연결했다는 소비 전력을 풀어라 이거잖아.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저항의 연결은 세 가지가 있어야 되더라. 아까 길이 효과로 나타내는 무슨 연결? 직렬 연결이 있는 거고, 그 다음 면적 효과로 나타나는 게 뭐였어? 병렬이야 이런 거. 마지막에 이 둘이 합친 거 혼합이야. 알았지? 그러니까 각 연결에 따라서 소비 전력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보겠다는 거거든. 그래서 우리는 공식은 딸랑 두 개. V는 IR, VIP. 이 두 개 갖고만 푸는 거예요. V는 IR, VIP. 오매 법칙 공식과 소비 전력 공식을 갖고 풀어내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지. 알았니? 그럼 직렬부터 한번 볼게. 그리고 너희들의 그 계산을 돕기 위해서 저항은 6옴, 3옴, 많아야 2옴, 전압은 우리가 여러분들이 너무 좋아하는 숫자 18V로 가자. 이해했죠? 자, 먼저 첫 번째. 거기에 보니까 직렬 연결이라는 말이 있어요. 직렬 연결. 자, 회로를 그리자. 이 점을 찍은 건 무슨 뜻이냐면 건전지가 많다는 뜻이에요. 그래도 여기 무슨 여기 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얘를 18V로 놓고요. 여기에 회로를 놓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게 직렬의 연결이고요. 뭐 여기 6옴 놓고요. 여기 3옴 놓읍시다 이렇게. 자, 전압의 원리에 의해서 여러분 왼쪽은 다 어디든 몇 볼트냐는 거죠. 저항에 대해서 18V예요.
오른쪽은 저항에 대해서 다 몇 볼트에 해당되냐? 이미 위치 에너지를 다 쓰고 온 애들이니까 0볼트입니다. 저 가운데 선이 문제인 거예요. 자, 여기다 씁시다. 몇 볼트라고 내가 오늘 한 지점을 찍은 거야, 그냥. 여기 씁시다. 몇 볼트라고? 됐죠, 여기까지. 그러면 위치잖아요. 위치 에너지, 전기 에너지지만 이 사이에 몇 층 건물이 있다? 9층 건물이 있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6옴, 3옴. 1옴당 2볼트씩 떨어진다면 6옴을 지나면서 12볼트가 전압이 강화됐겠죠. 떨어졌어요. 이 지점에 몇 볼트일까요? 이 지점에. 바로 6볼트가 되는 거라는 거죠. 6볼트. 부분 전압이. 그러면 여러분 6옴은 몇 볼트의 전압이다? 6옴의 전압은 몇 볼트다? 12볼트다. 이해갔냐? 그리고 얘가 저항이 얼마야? 6옴이잖아. 됐니? 그러면 전류는 얼마나 나오겠냐? 6옴에 흐르는 전류는 이거 곱하기 이거 IR이 V 아니야? 몇 암페야? V는 IR로 끝났잖아. 2암페야. 생각해봐. 요 사이에 여기하고 요 사이에 얘가 걸려야 되거든. 요게 딱. 그럼 6 곱하기 뭐 하면 12V 나오냐? 2암페야. 됐냐? 다시. 그렇다면 이 3옴에 걸리는 전압은 얼마일까? 얘가 걸리겠지. 그러면 이거 쓰지 마. 봐라. 3 곱하기 뭐 하면 6V냐고. 전류 얼마? 2암페야. 아, 봤더니 봐봐. 봤더니 여기에 흐르는 전류가 1에야 2, 6, 10이고 여기에 흐르는 전류가 1에야 2, 3은 6인 거야. 직렬은 뭐가 일정하다고? 흐르는 전류가 일정한 것이 직렬의 성질이다. 도선 봐. 어디가 나뉘어졌나. 이해갔냐? 그래서 봐봐. 전류가 일정하다 보니까 직렬은 소비 전류 VIP잖아. I가 일정하니까 이런 관계가 성립하다는 거야. 전압이 큰 애가 전력이 크다고. 자, 그래서 구해본다. 6옴의 소비 전력은 어떻게 구한다? 전압이 12V고 전류가 몇 암페어라고? 요거. 됐죠? 다음에 3옴의 소비 전력은 전압이 6V고 전류가 얼마? 2A. 결국은 뭐예요? 몇 대 몇? 2대 1. 전압에 비례하더라. 이런 소리죠. 알았습니까? 두 번째입니다. 병렬 연결을 봅시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병렬 연결은 여러분 면적이 넓어지는 효과인데 보지 마시고 우리는 똑같이 이렇게 놓겠습니다. 여러분 여기가 3옴이고요. 여기를 6옴으로 놓는다면 당연히 여러분 봐봐요. 보이죠? 당연히 이쪽도 보이죠? 파란색은 무조건 0일 겁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결국 노란색은 18V일 거고 여기다 18V 제가 쓸 거니까요. 여기 당연히 18V고 당연히 여기는 0V겠죠. 다시 말해서 같은 기점선이 떠나고 만나는 게 같은 곳에 저항이 두 개가 있잖아요. 얘들은 전압이 똑같아요. 무조건. 이걸 병렬이라고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이게 뭐예요? 멀티탭이죠. 여러분 멀티탭 다 사용해봤죠? 여기 꽂으면 몇 볼트입니까? 220입니다. 여기 220입니다. 여기 220입니다. 이게 병렬이라고요. 알았어? 어디든 전압이 똑같다고. 우리 집안이 어떤 것 같아요? 옥내배선 안방에 가니까 220, 거실에 가니까
220. 화장실 가니까 220. 집안의 옥랩에서는 무슨 연결이다? 병렬입니다. 병렬의 장점이 뭔지 알아요? 눈으로 보이는 장점. 어느 회로가 접선이 누전이 돼서 타버리잖아요. 나머지 살아요. 안방이 누전이 돼서 불이 나갔죠? 전체가 다 안 나간다고요. 내가 놀고 있는 컴퓨터도 안 나간다고요. 거기만 나가는 거지. 이해 갔죠? 그러면 결론이 뭡니까? 전압이 똑같대더라. 그럼 여기 몇 볼트 걸려요? 18V. 자, V는 IR. 3옴에다 얼마 곱하면 18V예요? 3618이잖아. 다시 6옴 몇 볼트 걸린다고요? 18V. 이게 병렬이라니까. 6 곱하기 얼마 하면 18V 나와요? 그럼 여기 전체 전류 얼마예요? 어차피 아래선 위선 만나서 전체 전류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생각해 봅시다. 9 곱하기 얼마 하면 18V죠? 2옴이에요. 합성저항 2옴이라고 쟤들. 그럼 어떻게 구하면 2옴이냐고요? 보세요. 합성저항분의 1은 6분의 1, 6옴이니까 3분의 1, 6분의 3 얼마 나와요? 합성저항 2옴 뜨잖아. 공식적 유도는 이거라고요, 여러분. 근데 병렬이네? 전압 똑같지? 그럼 전류 구하면 저항 뜨잖아요, 바로. 이해 갔어요? 오케이, 바리? 여러분, 병렬은 뭐라고? 멀티탭이야. 멀티탭이라고. 병렬은 멀티탭, 멀티콘덴서라고. 이해 갔어? 우리 집안 옥랩의 선이 병렬이야. 어디다 꽂아도 전압은 동일하다. 자, 그러면 얘는 뭐가 일정하다고? 전압이 일정하네. 병렬은. 그렇다면야 전류가 VIP 중에 전류가 전력과 비례한 거였지. 그래서 3옴짜리 소비 전력을 구했더니 여기에 전압이 18V지. 18V. 자, 18V. 일정했단 말이야. 전류는 얼마고? 6A. 다시 6옴짜리는 어때? 18V 전압에 얼마를 곱했냐? 야, 이것만 따져보자, 얘들아. 동일한 저항과 동일한 전압인데 회로를 직렬과 병렬로 나눠서 연결했어. 너네 눈으로 보기에 어느 연결이 소비 전력이 더 컸냐? 계산을 보니까 병렬이 더 컸지. 왜 집안이 병렬인지 알겠지? 좀 더 높은 에너지를 쓸 수 있는 거야, 우리가. 그리고 고성능의 전자제품을 쓸 수 있다고, 고성능에. 알았어? 그러면 직렬은 전류가 일정해서 전압에 비례하고 병렬은 전압이 일정해서 전류, 이렇게 복잡하게 하지 말고 하나로 정리하자. 뭘로? 저항으로 정리하는 거야, 저항으로. 잘 봐요. 이걸 보면 우리가 이걸 몽땅 보잖아. 결국 직렬은요, 소비 전력이 저항에 비례해요. 그래서 둘이 보잖아. 야, 누구 소비를? 얘가 2대1 이렇게. 저항에 비례한다니까요. 왜? 저항에 걸리는 전압이 크니까요. 전류는 똑같은데. 이해 갔어요? 그러면 병렬은 어떠냐? 병렬은 이 원리에서 얘는 저항에 반비례해요. 다시 말해서 3옴, 6옴, 3옴이 전력이 훨씬 큽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도 나오는지 압니까? 여러분, 회로가 요렇게 된 애가 있어요. 병렬이죠. 이들 소비 전력의 비가 몇 대 몇 대 몇일까요, 여러분? A가 제일 세야 되는 거 아니에요? 병렬인데? 반대구나. 여러분, 6대 3대 2 쓰고 싶어 미치겠죠? 안 나와요, 여러분. 해보면 이거 잘 나오는 계산 문제예요.
얘들은 잘 보세요. 동일한 뭐가 나오면 돼요? 전압이 나오면 되잖아요. 동일한 전압이 나오면 되잖아. 최공배수 얼마야? 6이잖아. 6. 몇 암페야? 3암페. 여기는 2암페. 여기는 1암페야. 3대 2대 1이야. 2분의 1 대 3분의 1 대 6분의 1 하면 답이 나오는데, 이거를 저항분의 1이라고 저걸 대입하는 것보다는 전류에 비례한다 놓으면 금방 풀리잖아. 왜? 전압을 동일하게 놓으면 되지. 최소배수가 누구야? 6이잖아. 그럼 6 나오기 위해서 3대 2대 1. 그래서 얘들은 이렇게 나온다고. 이거 자주 나오는 숫자 장난이야. 알았어? 저항이 작은 놈이 전력이 크다고 얘들아. 알았어요?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남은 게 누구냐? 바로 합성저항이라는 놈이거든. 혼합연결. 혼합연결. 자, 요거 한번 봐봐. 혼합연결이 여러 개가 있거든, 여러 개. 이거는 조금 학교 선생님들이 내지는 않을 거지만 한번 봐라. 이것만 알아두면 돼. 2옴이고 4옴이고 1옴이고 2옴이고 이렇게 있다고 생각해. 여기가 여기 몇 볼트일까? 여지없어. 0이야. 이게 도선의 끝이라면. 그러면 봐라. 두 개의 합이 18이라는 얘기야. 이해가냐 이거? 왜? 이 선과 이 선 사이가 병렬이거든. 근데 그 내부 하나하나는 다 직렬로 연결되어 있잖아. 1옴과 2옴 합쳐서 몇 볼트라고? 18이고 2옴과 4옴 합쳐서 얼마라고? 18이면 여러분 잘 봐요. 6층이 18인 거야. 이해가냐? 6층이 18이니까 한 층당 얼마씩 떨어지겠냐? 3씩 떨어지겠지? 그러면 여기 부분적은 얼마 할까? 이렇게 되겠지. 12V. 왜? 여기서 6V 떨어질 거니까. 3층이 뭐냐? 3층이 18V라고 1층당 얼마겠냐고? 6V지? 그리고 몇 V일까? 이해갔냐? 여러분, 만약에 두 선을 여기 연결하면 스몰 A, 스몰 B 어디에서 어디로 전류가 흐른다? 전압이 똑같잖아. 안 흐른다고 이거. 이래서 부분전압을 찾는 연습을 해놔야 된다고. 전류 안 흐르잖아. 만약에 여기가 부분전압이 컸고 얘가 작았으면 이건 흐른다니까. 높은 데서 낮은 데로 도선을 연결하면. 뭐만지 알겠냐? 그럼 어떻게 되는 줄 아냐? 이거 저항의 역할을 못해요. 얘가 전류가 가다가 거의 0에 가까운 곳으로 쑥 지나가 버려. 이거 접지에 가서 내가 얘기해 주겠지만 알았니? 그러니까 진짜 전기는 몇 개만 알면 응용을 할 수 있는 가지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전기공학이 재밌어. 죽지만 않으면. 생사를 보거나 띵! 그럼 끝이에요. 알았어? 자, 이건 뭐 그냥 간단한 혼합이지. 병렬 속의 직렬. 근데 이런 경우가 있죠. 봐요. 이런 경우죠. 자, 여기가 18V고 여기가 0이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전류가 흐르는 거야. 맞지? 여기까지. 얘가 2옴이고요. 얘가 3옴이고요. 6옴이고요. 됐습니까? 병렬부터 풉니다. 누구부터 푼다고요? 병렬부터 푸세요. 병렬부터. 얘부터 풀어내는 거야. 알았죠? 몇 옴 나와? 지겹다. 2옴이야, 2옴 이거. 맞잖아. 합성저항 2옴이라고 둘이 6분의 1 더하기 3분의 1. 정석적으로 풀어야겠지. 이거는 전압에 어떤 힌트가 없으니까. 그러면 풀고 나니까 2옴, 2옴이잖아. 몇 볼트씩 걸린다고? 9볼트씩 걸리겠지. 2옴, 2옴이니까. 다시 말해서 여기 가운데 전압 얼마야?
이렇게 되겠죠. 9V. 여기도 이음이고 합성경도 이음이니까 이해 가냐? 그러면 여기 전류 얼마 걸리겠냐? 9V가 걸리겠지. 9V. 그럼 몇 암페야? 2분의 9A의 전류가 흐르겠죠. 이해 갔습니까? 이해 갔어요? 그럼 여기도 합치면 2분의 9가 나와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 몇 볼트 걸리지? 9V. 몇 암페어예요? 3, 3은 9잖아. 맞잖아. 9V니까 여기는 이렇게 되는 거 아닌가? 맞죠? 6분의 9니까. 그러면 여기가 2분의 9A니까 이 둘은 맞아요? 2분의 9A 이렇게 풀리는 거죠. 여러분 질문? 여러분 일단 BC 중에 누구 소비 전력이 더 크다? 당연히 B가 더 큽니다. 저항이 작은 애가 짱이죠. 몇 볼트 걸린다고? 9 곱하기 3이에요. 자, C는 9 곱하기 얼마라고? 자, A는 얼마? 2분의 9, 전압은 얼마? 9V 곱하기 이렇게. 이해 갔어요? 어때요? 얘가 제일 세겠죠. 그 다음 예부이 상대 비교. 이해 가니? 그러면 우리가 왜 소비 전력을 이렇게 구할까요? 여러분 소비 전력이 세잖아요. 전구의 밝기가 밝은 겁니다. 여러분 비대에너지가 크겠죠. 당연히. 그리고 전열기의 온도 변화가 어떨 거라고요? 크죠. 열에너지로 바뀌는 게 크니까. 그러니까 전열기 사용 그 초당 에너지하고 그 다음에 전구의 초당 밝기하고 이것들이 소비 전력이 크면 다 크다는 얘기입니다. 아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소비 전력 크면 전기세도 많이 내야 되겠죠? 그래서 소비 전력에다가 여러분 시간을 곱한 게 전력량이라는 값이에요. 시간을 곱한 게. 초를 곱하지 못하는 이유는 야 24시간인데 24시간 곱하기 3600조. 야 계산하다 쓰러지겠다. 알겠어? 그래서 간단한 사용 시간만 곱합니다. 전력에다. 그래서 와트시예요. 단위가 와트시. 와트에다 뭐 곱한 거라고? 아워. 시간을 곱한 거. 그게 전력량 전기세 계산하는 값입니다. 아시겠죠?